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꼭 자기가 해보고 싶다는 것은 꼭 도전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그 자기 꿈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순탄하지 않고, 그것을 하는 과정이 많이 고생도 많이 있지만은 절대로 처음에 자기가 다진 거리를 잊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벤츠 플러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네시스 두 개의 자동차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던 중에 또 급매로 올라온 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연락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연락을 드렸는데요. 자, 딜러랑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다음 달 한 말쯤에 이제 한국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고차를 사려고 한다. 사실 올라와 있는 벤츠 물건 보고 제가 연락드렸는데 괜찮냐? 괜찮다라는 물음에 뭐 당연히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그 괜찮은 거 플러스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뒷바퀴가 굉장히 좀 노후화가 돼 있더라고요. 좀 색깔이 변해 있었던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 뒷바퀴 색깔 좀 뭐라고 때가 많이 탄 것 같은데 혹시 그 지워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세차 전에 그렇게 사진을 찍어놨던 차였기 때문에 지금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괜찮고 가장 저렴했고 그래서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었죠. 이제 가격적인 부분, 판매가를 올려놨던 데 부분에 있어서 70만 원 또 다운을 시키고요. 70만 원이면 뭐 100만 원 일단 깎아달라고 했는데 그 고민 없이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안 된다. 50만 원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협상의 기술을 역시 영업사원답게 협상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100만 원 깎아달라고 했을 때 100만 원 깎아준다라고 하게 되면 둘 다 불만족한 그런 협상 과정이 된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깎아주는 것보다 중간에 걸쳐서 이렇게 깎아줘야지 서로의 만족도가 굉장히 더 높아진다. 깎아주는 금액은 더 작은데, 왜냐하면 100만 원 깎아 깎잖아요. 그러면 깎은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0만 원 깎아달라고 했으면 더 깎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깎아주는 입장에서도 내가 100만 원 말고 한 70만 원 정도 깎아줬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둘 다 불만족스럽게 한 방에 그렇게 내려간다라면 그분은 50만 원 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이 12월 달이고 12월 말쯤에 이제는 휴가를 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급한 건 없는데 한 20만 원 더 깎아준다라고 하긴 깎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있고 살 의향이 있는데 안 깎아준다라면 좀 더 기다려 봐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노력해보겠다라고 해서 깎아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 된다. 그렇게 하시죠. 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과정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100만 원 깎아주는 건 안 되고 50만 원에서 20만 원 더 깎았다는 그 부분, 자, 훨씬 지금도 저렴했는데 더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는 측면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기스 부분, 유무 부분을 사진을 보내주시고 뒷바퀴 그때 때가 묻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얼룩이 져 있다라고 하면 지워져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는 사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히스토리에 해당되는 그 수리비 내역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그 보험 부분이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물건을 좀 많이 이 물건을 좀 샀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제 감정적인,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인 것만큼 사고 싶다라는 그 부분이 끌렸던 그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는 뭐냐면 한 사장님이 사업에 대박이 나서 신차를 구매를 하는데 팔면서도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이 차를 타면서 벤츠 E클래스 타면서 사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파시면서도 아쉬워한다 라는 그 문구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굉장히 행운까지 스토리텔링을 해놨어요. 이걸 사면 행운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그 느낌까지 전달한다. 좀 약간 고수지 않을까.
근데 전화를상으로 얘기상으로 딱 느낀 부분은 사실 신뢰할 수 있다 없다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만 듣는다고 하더라 어느 정도 판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좀 약간 사기꾼 같더라고요. 느낌은.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저는 비교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카이스트 스토리에 해당되는 보험을 적용을 시켜서 이 수리 부분을 청구를 했다라면 카이스트 스토리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 비용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알려달라고 했던 거는 제가 직접 검색을 해서 그 금액 부분과 일치하는 유무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냥 신뢰를 할 수 있는 그 딜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체킹을 할 생각이었는데요. 일단은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자, 옆에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자, 수리비가 5,1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5,100만 원이 세 건의 수리를 해서 네 차의 수리비가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자, 세 건의 사고가 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단순 교환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판금 교환을 했겠다. 뭐 가벼운 접촉 사고로 해서 교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접근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반파가 됐어요. 이 차가 이 클래스는 한 6, 7천 정도를 하는 차인데요. 자, 6, 7천에 4,100만 원이 한 번에 수리비가 4,100만 원 나오고 총 합계가 5,400만 원 가까이 나온 그런 차였는데 그냥 새 차만큼 그 가격이 나왔어요. 반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이 소유자 변경 옆에 보이시잖아요. 소유자 변경 유무까지 확인이 되더라고요. 자, 12월 30일 날 누군가 샀어요. 누군가 샀는데 6일 만에 또 팝니다. 6일 만에 팔아요. 그러니까 6일 만에 딜러가 그 등기를 이전을 한 것 같아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자, 6일 만에 왜 팔았을까요? 딱 사보니까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 수리비 부분. 추측키로는 그런 추측을 가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770원이었거든요. 자, 이 그 카이 스토리를 조회를 하는데 770원 듭니다. 자, 770원을 들여서 자, 이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지 않았다라면 물론 뭐 확인했겠지만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 굉장히 큰 이 뭐 아찔하죠. 자, 그래서 2018년 10월 31일에 샀던 사람도 화들짝 놀라고 판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확인의 과정은 당연하게 거쳐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물건을 일단은 입금을 하기 전에 무조건 등기부 등본은 확인을 합니다. 대출 유무 부분이라든가 소유자가 해당되는 이름 부분은 정말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적인 부분을 빼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계약금도 그 해당되는 소유자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간과를 해서 사기를 당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 한 번 등기부 등본, 발급 같은 경우는 민원24에 해당되는 그 사이트에서 발급 1,000원이고요. 열람은 700원입니다. 자, 이 정도 작은 비용으로 자, 그 안정성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등기부 등본 사실 공인중개사님한테 부탁을 하면 다 들어주세요. 당연하게 본인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뽑아놔야 되거든요. 이 대출 유무라든가 그런 부분 확인을 해야지 이제는 판매자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대출 유무 잔금 치기 전에 해결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라도 할 수 있으려고 하게 되면 그 사실을 알아야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알아야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확인하는 그 절차가 굉장히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냐면 사실 특약사항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부탁을 해야 되고, 저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방법은 원거리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약사항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퇴실 시, 전출 시 해당되는 그 짐을 뺀 사진 부분을 5장 정도 보내고 확인 후에 짐을 다 빼 있는 유무에 대해서 확인 후 보증금을 전달받는다 라는 그 문구를 작성을 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짐 뺐다, 보통 세입자 같은 경우 짐 뺐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증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짐 빼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이제는 짐도 많고 이제는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치우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죠. 이제는 나갈 집인데 굳이 깨끗하게 지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헝클어뜨리고 나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약사항 한 줄 넣잖아요. 그러면 나가기 전부터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받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깨끗하게 치우고 나가요. 사진까지 확인을 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집을 좀 깨끗하게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경험적인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하나의 확인 과정이죠. 하나의 확인해서 특약성을 넣는 과정입니다. 자, 이런 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깨끗한 그 집을 유지를 시킬 수가 있고, 이제 청소를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이런 장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특약사항들, 여러 가지 팁들이 많은데요. 차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쓰고 있을 때 당신들도 죽 쓰고 있냐 인생이. 죽을 쓴다고 판단하면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지금 재정비를 하고 지금 제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 노력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죽는 힘을 다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770원의 행복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